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강 서부아프리카의 민족과 문화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어, 첫 번째 강의에서는 나이지리아의 교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 대해서는 중세 서부아프리카의 고대 왕국과 제국에 대해서 공부했고, 가나, 말리, 송가이, 그리고 카넴 부르누 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제3강에서는 나이저강 유역의 왕국과 제국이라는 제목하에 나이지리아 및 주변 국가의 즉 서부아프리카의 왕국과 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오늘은 제4강에서 서부아프리카의 민족과 문화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렇게 2강부터 4강까지의 내용을 역사와 민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이유는 나이지리아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나이지리아의 정치 경제에 관련된 자료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이런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바로 나이지리아의 정치 경제로 들어가지 않고 서부아프리카의 역사, 나이지리아의 역사, 그리고 또 민족과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조금 좀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 경험상 나이지리아에 관련된 자료를 읽으면서 수많은 어떤 고유명사가 이제 고유명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인명이든 지명이든 아니면 역사적 사건이든 또 민족 집단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공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의 정치 지도자, 즉 공화국마다 또 쿠데타, 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누구로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서부아프리카는 물론 나이지리아의 왕국과 제국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어, 정체성이 다른 많은 민족 집단이 있습니다만 모두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요 민족 집단과 문화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고 그런 내용들을 잘 꿰고 있어야만 나이지리아의 정치 경제에 관련된 공부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자료를 쉽게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또 이렇게 PPT로 만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놓으면은 계속해서 자료를 보강하고 보완하고 또 그리고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나중에 보면은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차는 1차 시로 한 번만 녹화하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1차와 2차 시로 나누어서 두 개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4강 서부아프리카의 민족과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서부아프리카의 주요 민족 집단으로, 즉 나이지리아와 연관은 있으나 나이지리아의 주요 민족 집단은 아닌 그런 민족 집단에 대해서 가나의 아산테족, 말리의 도곤족, 가나와 토고의 에웨족, 베냉의 폰족, 라이베리아의 크루족, 코트디부아르의 말린케족, 모리타니아의 무어족, 세네갈의 월로프족으로 나눴습니다. 이 선별한, 이 선택한 이런 민족 집단은 실질적으로 나이지리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민족 집단입니다. 또 두 번째 그룹으로는 나이지리아의 주요 민족 집단으로 플라니, 하우사, 이보, 요르바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는 서부아프리카의 주요 민족 집단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2차 시에는 나이지리아의 주요 민족 집단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부아프리카의 주요 민족 집단을 지금 지도와 지금 이름이 나와 있죠. 먼저 나이지리아의 주요 민족 집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 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번 같은 경우는 어, 소코토 칼리파테 제국의 이제 민족 집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지도마다 만든 뭐 어떤 저자에 따라서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한두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떤 민족 집단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26번을 보면은 카누리 집단이죠. 카누리는 카넨브루노의 민족 집단이죠. 그다음에 28번을 보면은 플라니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28번 나이지리아 북쪽은 하우사 플란이라고 부르죠. 25번이 하우사족입니다. 그래서 28번과 25번이 북부의 민족 집단인 하우사 플라니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23번 같은 경우는 누페죠. 이건 누페 왕국의 민족 집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으로 가서 45번 같은 경우는 주쿤이죠. 주쿤. 그다음에 22번은 티브족입니다. 그다음에 44번 같은 경우는 이도마족이고요. 그다음에 48번 같은 경우는 야코족입니다. 그다음에 20번 같은 경우는 이보족이죠. 이그보, 이보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49번 같은 경우는 에코이족입니다. 그다음에 43번 같으면은 오고니족이죠. 그래서 여러분 20번이 이보족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43번이 오고니족이라고 했습니다. 오고니족은 나이저 델타의 환경운동을 했던 오고니족이라고 알려져 있죠. 오고니족. 52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자우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이자우족도 오고니족과 마찬가지로 나이저 삼각주의 주요 종족이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로 반군을 결성했던 그런 부족입니다. 그다음에 21번 같은 경우는 칼라바리, 그다음에 50번 같은 경우는 에피키족이죠. 19번 같은 경우는 요르바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우사 플라니 북쪽에, 서쪽에 요르바, 동쪽에 이보족만 주요 종족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나이지리아의 주요 종족은 250여 개의 종족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나이지리아에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민족 집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 집단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 서부 아프리카의 모든 종족 집단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어떤 정보를 풍부한 지도 자료와 함께 민족 집단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들을 한쪽에 정리해 놓은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느 나라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 민족 집단인가 이렇게 살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건 나이지리아 종족 집단이 아닌 서아프리카의 주요 종족 집단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닌케족이라든가 수수족이라든가 그다음에 멘데족 같은 종족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종족 집단이 어디에 주로 분포되어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나이저강과 베누에강,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의 주요 민족 집단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위에서부터 보면은 플라니족, 하우사족, 누페족, 요르바족, 그 다음에 맨 왼쪽에 폰족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에도, 이보, 그 다음에 오고니, 이비비오, 이피케, 이피크, 그 다음에 에코이, 그 다음에 티브, 어, 이보, 이런 종족들이 보입니다. 하우사족도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종족 집단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요 도시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꼭 좀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먼저 아산테족을 좀 볼까요? 아산테 또는 아시안티 이렇게 부르죠. 이 민족은 어, 아주 역사도 길고 또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 이제 아산티족은 가나의 중남부 지역이죠. 조금 중심에서 좀 내려와 있는데 이제 쿠마시라고 불립니다만 쿠마시에서 주로 살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토고와 코트디부아르에 살고 있습니다. 어, 아칸 어족의 하나로서 트리어의 방언이죠. 문화를 보면은 아산테족은 1670년부터 1800년대 초에 크고 번영을 구가했던 그런 아산테 제국을 건설했었습니다. 영국의 침략과 전쟁으로 1902년 결국 영국의 식민지가 되죠. 그리고 가나라는 국가에 이제 독립국가에 이제 소속되게 됩니다. 이
가나에 지금 있는 아산테 왕국은 왕국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테의 왕은 아산테헤네로 부르고요. 이게 왕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산테 왕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산테족은 기독교이거나 무슬림입니다. 아산테 왕족은 전통적인 종교를 따르고 있으며 최고 신인 냐메를 믿고 있습니다. 아산테족은 아름다운 켄테천을 만들기로 유명합니다. 켄테천은 아산테족만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아산테 왕족이나 귀족이 켄테천을 가지고 전통 의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나의 국가의 옷으로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아산테 전통 가옥은 이따 좀 보겠습니다만 4개의 집이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안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뜰의 문화를 이제 잘 활용하고 있다. 안뜰을 이용해서. 자, 보시죠. 예, 여러분 그 전통 가옥이 보이죠? 4개의 집이 빙 둘러싼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가나의 문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의 아산테족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냐면 가나란 나라에 지금 쿠마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살고 있고요. 볼타 호수와 그 다음에 블랙 볼타 강 유역에서 지금 잘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산테네 지금 현재 가나의 쿠마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산테 왕국이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좀 자료 사진이긴 합니다만 아산테헤네 즉 아샨티의 그 왕을 상징하는 모습인데 왕의 사진인데 칼라가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자, 쿠마시에서는 얌 축제가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샨티 그 왕국의 상징적인 행사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얌을 추수한 이후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추석 같은 날이죠. 그래서 뭐 추수감사절 같이 이렇게 열리. 아산테 왕인 오툰푸 오쿠포와레 2세의 이제 그 행사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약 150명의 마을의 추장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산테네가 이제 25년 재임 축하에 이제 축하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 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아산테 왕국의 왕의 재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또 칸테천으로 만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산테 왕국은 그 우리가 2주차에 공부했던 가나, 말리, 송가이 왕국이죠. 그러니까 말리와 송가이 왕국이 황금 무역을 했다 그랬죠. 소금과 금 무역을 했는데 그 주요 금 생산지가 물론 말리나 송가이 왕국이 됐었습니다만 이 가나에서부터 금이 유입됐던 것입니다. 이 가나의 금은 금광에서 채취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강에서 사금을 채취해서 이렇게 많은 금을 생산했었습니다. 아산테헤마라고 하는 이제 이게 왕후를 지칭하는 말이죠. 예, 국가의 어머니로 이제 추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명의 왕족 여자들이 이제 그 말꼬리 만든 총체를 가지고 있죠. 이 총체는 악마의 힘을 갖다가 쓸어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믿고 있다고 합니다. 자, 뱀 문양이 있는 음폰폰수호라는 추장의 칼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추장 중에서 강력한 세력을 가진 힘을 가진 추장에게 이런 어떤 임무를 맡기겠죠. 악마를 막는다고 합니다. 자, 아샨티 왕국의 상징인 왕권의 상징이죠. 이게 이제 황금의자입니다. 황금의자는 절대 땅에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사 때 잘 보여주지도 않습니다만 행사 때는 황금의자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또 대중들에게 함부로 보여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의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아시안티 국민들의 힘을. 네, 도곤족을 볼까요? 네, 도곤족은 뭐 말리에서 살고 있죠. 아주 잘 알려진 그 민족 집단이죠. 이 말리 도곤족 역시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올라 있는데 이 도곤족은 최근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원래 12, 3세기에 외적의 침입을 피해서 말리의 반디아가라라는
절벽지대, 즉 사막 위에 우뚝 솟아있는 그런 절벽 지역으로 이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디아가라 절벽에서 이제 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절벽에 집을 짓고 살거나 아니면 절벽의 끝자락에 마을을 이루고 살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곡물을 경작하고 양과 염소를 키웁니다. 언어는 뭐 도고노를 사용하죠, 물론. 몇 세기 동안 이 도곤족 장인들은 정교한 나무 가면 또 인물상을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약탈도 했고 수집도 했죠. 그래서 이제 예술품 같은 것들을 이제 요즘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유수의 박물관에 가면 도곤족의 그 예술품들은 상당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나 영국에 많죠. 도곤족은 또 그 천문학적 지식도 상당히 훌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우스 A, B 자리를 갖다가 이제 발견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세리머니를 했는데 의식을 행했는데 이 별자리는 사실 천문학자들 사이에 만원경을 통해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도곤족들이 눈만 가지고 이런 어떤 천문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었는지 매우 궁금해했고 처음에는 이 도곤족이야말로 우주의 생명체다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도곤족은 뭐 이슬람이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토착 신앙을 믿고 있고 이 전통 종교는 역시 자연과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따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반디아가라 절벽에 작은 마을에 살거나 또 절벽에 동굴을 파고 거기서 삽니다. 약 한 마을 규모는 크지 않고 약 1000명 정도씩 편입니다. 네, 도곤족의 지금 현재 뭐 식량 저장 창고가 보이고 도곤족 그 조각상이 보이죠. 도곤족은 이 말리, 부르키나파소 사이에 반디아가라라는 그런 불리는 절벽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 송고라는 유명한 도건족의 마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집과 식량 저장고가 함께 모여 있고 가운데 모스크가 보이죠. 그리고 멀리 반디아가라 절벽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도건족을 갖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아주 많은 자료들과 또 아주 훌륭한 사진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상가라는 그곳인데 지금 절벽에 구멍이 보이죠? 예, 굴도 보이죠? 집도 있고 또 멀리 위쪽으로는 또 여기다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이제 공동묘지도 절벽에다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절벽에 살게 된 이유는 어, 침입을 피해서 이제 멀리 사막을 건너서 이 반디아가라 절벽으로 왔는데 처음 정착할 당시부터 이렇게 방어에 용이한 절벽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보이는 것은 지금 멀리 위에 지금 절벽에 보이면 주거 시설이 보이죠? 그다음 밑에 있는 건 주거 시설이 아니라 식량 창고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뭐 야생 동물로부터도 보호하고 부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진흙으로 된 이곳에다가 집어넣고 완전히 밀봉해 버립니다. 먹을 때 이제 꺼내서 구멍을 이제 뚫어서 꺼내서 먹. 네, 집들이 좀 되게 독특하죠. 네, 물론 이 지역이 날씨가 더운 곳도 있겠습니다만 진흙으로 지어서 집에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선선하고 바람도 불고 쾌적한 환경입니다. 네, 도곤족의 그 세리머니죠. 시리의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20km 정도 나가는 나무인데 춤을 추면서 이걸 휘두를 정도니 엄청난 이제 그 힘과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시리게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문양도 있습니다. 또 중마 댄스도 있습니다. 또 토끼 가면 같은 것도 보이시죠? 네, 보죠? 도곤족은 자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가면으로 만들어서 축제에 사용하죠. 예, 이건 이제 출자 가면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카나가 가면의 모습입니다. 위로 향한 것은 하늘을, 아래로 향한 것은 땅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 세상이 창조되고 만물이 생성된다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토구나죠. 이게 이제 도건족의 연장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건축물이면서 또 회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지붕이 굉장히 두껍게 돼 있죠. 더운 날씨에 햇빛을 차단해서 서늘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지붕을 아주 두껍게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서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른들이 해준 말을 이제 좀 옮기면은 토구나에 오면 반드시 허리를 굽히고 들어와서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고 합의에 의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즉 서서 얘기를 하거나 서서 어떤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토구나라는 것은 만장일치의 연장자 우선 사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며 또 건축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에웨 사람들 볼까요? 에웨는 뭐 이제 주로 카사바와 옥수수 같은 작물을 재배합니다. 옥수수 같은 것들은 15세기 이후에 포르투갈이 전해준 것이죠. 예, 가나와 토고에 이제 살고 있는 민족 집단인데 모두 4개의 하위 집단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나와 토고의 남서부에 사는 에웨, 그다음에 가나에 사는 안노 에웨, 그다음에 토고 남동부 지역에 사는 와타이, 그다음에 토고 해안에 사는 미나 이렇게 4개의 민족 집단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언어는 꾸아오군에 속하고 방언도 있습니다. 해안에 사는 에웨족은 고기잡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 50명이 잡아다녀야 할 정도로 큰 그물을 사용해서 어로를 하기도 합니다. 직물 역시 에웨족에겐 중요한 전통 공예입니다. 아까 이제 아시안티족에 즉 가나의 아시안티 왕국에서 켄테천을 잘 짠다 그랬죠. 여기도 역시 켄테천 잘 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직물을 이제 집에서 짰습니다만 요즘에는 직물 공장에서 생산하기도 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도지만 역시 자신의 종교를 믿고 있다. 전통 종교를 가지고 있다. 트로라고 불리는 영혼의 중재자를 통해서 마우라고 불리는 최고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에족은 학대 가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상속제도,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상속하는 상속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뭐 땅은 결코 파는 대상이 아니었죠. 그러나 요즘 들어와서는 뭐 현금 경제 때문에 자본주의의 물길 속에서 그런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요리하는 모습이 보이죠. 옥수수와 카사바 가루를 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요리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도에 보면은 에웨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토고와 가나에서 이제 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켄테천 짜는 모습입니다. 켄테천이 참 아름답죠. 예. 그래서 이제 켄테천이 잘 알려지게 된 것은 가나의 아시안티 제국이었습니다만 가나의 아시안티족만 켄테천을 짜는 것은 아니다. 예. 주로 이제 연장자들이 켄테천을 입는 걸 좋아하죠. 네. 폰족. 여러분 폰족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건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폰족에 보면은 그 폰족이 다오메이 왕국을 세운 민족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베냉의 중남부 지역에 주로 살고 있다. 베냉의 원래 역사적인 국가는 왕국은 다오메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폰족은 주로 농사를 짓고 청동예술품, 직물, 토기를 만든다. 뭐 꾸아오군에 속하고요. 폰족이 건설한 다오메이 제국은 왕국이라고도 하고 제국이라고 합니다만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번창했습니다. 1600년대에 다오메이에 창시하였던 폰족은 프랑스에 패배할 당시까지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오메이는 노예무역을 근간으로 해서 번영을 구가했던 왕국이었죠. 그래서 1960년 다오메이가 독립합니다. 그러나 1975년 베냉으로 국가가 바뀌게 되죠. 전통적인 집은 외가지와 진흙을 섞어서 만들고요. 안뜰에다가 이제 신의 제단을 만듭니다. 과거에는 왕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이 다오메이가 노예무역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국가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굉장히 강했고요. 예를 들어서 왕에게 다가가려면 땅에 고개를 숙이고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갔다고 합니다. 일부 폰족은 기독교도입니다만 대부분의 폰족은 고유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와라는 여성의 창조신을 가지고 있고 여성의 모습을 한 그다음에 폰족은 그녀가 땅으로부터 열도 가져왔고 또 빛을 관장하는 아들인 리사를 태어나게 해주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폰족은 부두, 그러니까 부두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예, 부두라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두가 이제 미국 남부라든가 서인도 제도 카리브해안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부두교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서구인들은 이 부두를 잘못 발음해서 이제 뭐 부두교 이렇게 이제 부두 이렇게 발음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모습을 보면 이제 다양한 천을 이어서 만든 전통적인 공예품을 이제 뭐 사자를 사냥하는 그런 것을 묘사한 것인데 이제 그런 그림 볼까요? 네, 오른쪽에 그림 보이죠? 총을 들고 있는 이게 이제 지금 흑백이라 그렇습니다만 아름다운 천을 조각조각 붙여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폰족의 고유한 공예입니다. 베냉에 지금 폰족이 제일 많이 살고 있죠. 이 폰족의 가면 무도회를 한번 볼까요? 베냉의 폰족의 그 가면 무대 중에서 이제 장베토 가면 무도회가 아주 유명합니다. 장베토 가면 무도회는 새로운 조직 사회와 그들의 땅에 계속되는 번영과 다산을 이제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남으로 알려진 이 의식의 이름은 밤의 바다에서 온 사람이란 뜻으로 뭐 밤과 사람, 즉 잔과 베토가 이제 연결돼서 장베토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폰족의 전설에 의하면 장베토는 왕과 통치자, 추장, 그리고 연장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과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한다. 그리고 통치자의 권력과 권위와 합법성, 정통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다오메이 왕조를 포함한 많은 조직 사회와 베냉의 왕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존이라고 알려진 뭐 이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다오메이의 그 폰족은 왕이 출정을 할 때 왕의 주변에 여자 전사로 만들어진 구성된 경호부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약 6천 명의 여성 경호부대를 조직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면은 아마존의 여성 국가, 여성 왕국 또 아니면 뭐 여성 전사부대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한 바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 다오메이의 폰족도 폰족은 그 전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왕을 경호하는 여성 전사로만 구성된 경호부대를 구성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자, 이 최근엔 장베토 가면이 도둑들을 막는데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좀 자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죠. 이게 지금 가면을 쓴 사람이 지금 현재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가면 무도의 모습은 다른 모습입니다. 매우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뭐 대낮에 이렇게 보는 건 괜찮습니다만 밤에 이렇게 이런 가면 만나게 되면 뭐 무섭겠죠.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색깔이 아주 화려하고 또 예쁘기도 합니다. 잠겨서 가면을 지금 뒤집어 쓰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자, 크루족 사람들을 볼까요? 네. 라이베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루족은 대개 20여 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선원이었습니다. 이제 바다를 무대로 이제 생활을 했던 민족 집단이죠. 그와 크루어군이다. 그다음에 과거에 크루족은 항해를 하거나 또 해안을 따라서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라이베리아의 수도인 몰로비아에서 항구죠 몰로비아가 그래서 대부분 부도 노동자라든가 항구 노동자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업이 주업이고요. 쌀이나 카사바를 재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조상 숭배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신, 자연신을 믿고 있습니다. 크루족 전통은 구전으로 많이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서부아프리카 민족 집단 중에서 구전 전통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아주 많은 수의 민담과 속담,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크루족 살고 있는 모습 보이죠. 라이베리아 해안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족이 만든 조각상이 보이고요. 네. 말린케족을 볼까요? 네. 밤바라족 그리고 말린케족은 만딩족에 속하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민족 집단인데 주로 말리, 기니,
코트디부아르의 산림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죠. 네. 살고 있고요. 농부입니다. 현재는 도시에 많이 살고 있죠. 중세 말리 제국이 이제 말린케족에 의해서 건설되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말리, 기니, 코트디부아르,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여러 국가의 서부아프리카에 분포되어 살고 있습니다. 만데 집단의 하나인 만딩어의 방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순디아타가 통치할 당시죠. 칸가바에 있었던 말린케 왕국은 1235년 수수족을 물리치고 대서양까지 영토를 확대합니다. 당시 이 말리 제국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제국을 형성했죠. 물론 이제 말리 제국 뒤에 나온 송가이 제국이 훨씬 더 제국의 크기가 컸습니다만, 말린케 쪽의 마을은 카푸호는 구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말린케 가족은 같은 이름, 남성 조상, 같은 금기를 공유하는 디암으로 조직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장인, 대장장이, 또 찬양 시인인 디엘리, 또 가죽 공예업자 같은 전문가들은 야마칼라라고 해서 장인, 그러니까 중인 집단이죠. 중인 계급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들의 어떤 계급적 지위가 아주 분명하다. 특히 이 찬양 시인인 디엘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디엘리는 그리오라고도 불렀죠. 서아프리카에서 이 디엘리나 그리오는 찬양 시인이었습니다만, 어떤 왕국에서는 왕국의 역사를 전해주는 순수한 역사가였습니다. 구전 역사가였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귀족 집단 아니면 관원상제에서 이제 기억해야 할 어떤 역사나 문화를 노래와 시를 통해서 전달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디엘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음악은 전통적으로 중요했다. 그리고 디엘리는 말리 영웅에 대해서 노래하거나 아니면 왕의 훌륭한 업적에 대해서 노래하거나 이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자, 말린케족의 조각상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말린케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지금 거의 말리 왕국의 영향력이 미쳤던 지역에는 다 분포되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네갈도 기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말리, 부르키나파소 이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오나 아니면 디엘리가 이 코라라는 아주 유명한 악기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노래를 하거나 역사를 전해주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이렇게 이제 구전 전통이 이렇게 이제 시와 노래, 그 다음에 음악, 악기를 통해서 이렇게 훌륭히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네. 말리 팀북투에서 지금 현재 왕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무어족. 여러분, 무어족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본 적이 있죠. 무어 제국, 이렇게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무어 제국은 사실 알모라비드 왕국, 지금의 모로코에 들어섰던 이슬람 왕국이었죠. 이 이슬람 왕국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스페인을 침략했고, 그게 이제 안달루시아 문화를 이제 문명을 이룩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함브라 궁전도 역시 이 무어인들이 세운 것이죠. 물론 이제 스페인은 지금 현재 기독교 국가입니다만,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이 조우했던 곳.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이 없었다면은 아마 이제 유럽도 이슬람화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무어를 알고 있는데, 이 무어인이 모로코에 사는 어떤 이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무어인은 모리타니아니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나 모로코와 모리타니아의 무어 제국, 그다음에 무어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무어라는 말은 아랍의 서쪽, 그다음에 서기 700년 대부분의 스페인을 정복한 아라비아의 베르베르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현재는 블랙 무어인도 있고 화이트 무어도 있습니다만, 모리타니아인을 지칭해서 이제 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무어족은 베르베르인, 아랍인, 그리고 토착 아프리카인 사이의 혼혈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무어족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대부분 정착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송가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송가이 제국을 무너뜨린 모로코가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팀북투를 수도로 한 파살릭이라는
그런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이 파살릭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너무 멀어서 모로코에서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만. 자, 오늘은 뭐 모리타니아 공식어는 프랑스어입니다. 그런 대부분 무어인들은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보면은 먼 거리를 목초지와 물을 찾아서 이제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뭐 도시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구리와 철을 채굴하는 광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모리타니아 남부의 농부들 같은 경우는 옥수, 기장, 멜론, 그다음에 쌀, 채소 같은 것들을 기릅니다. 1980년대까지 노예제도가 이제 있었던 것으로 유명하죠. 모리타니아에서. 대다수의 이제 무어족은 이슬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 종교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민족 집단은 존중했었습니다만 무어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어족들이 지금 현재 모로코, 그 다음에 서사하라, 알제리, 그 다음에 모리타니아에 분포되어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는 지금 스페인이죠. 예, 무어인과 무어인 왕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스페인을 정복해서 이제 안달루시아 문명이 꽃피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예, 모리타니아의 무어인의 모습이고요. 예, 지금 알모라비드 왕조의 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모라비드 왕조가 아, 어, 지금 페스나 마라케시의 시질마사가 모로코지 않습니까? 탕헤르가. 근데 여기에서 남쪽으로는 아다고스트까지. 그러니까 지금 모리타니아죠.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그 탕헤르를 건너서 지금 스페인 남부까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무어 제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월로프족을 볼까요? 월로프는 세네갈의 주요 종족이었죠. 세네갈의 왕국들이 여러 개 있었다. 그걸 월로프 왕국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주 중앙 집권화된 강력한 제국 왕국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월로프족은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1200년대에 왕국을 건설했고 1400년대와 1500년대에 노예무역으로 번영을 누렸죠. 보면은 월로프족은 무슬림이 많습니다. 식량을 위해서 기장과 옥수수를 재배하고 또 땅콩을 많이 기릅니다. 사회는 세습을 바탕으로 하는데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계급이 자유민과 노예로 구분되고 장인들도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친족들은 목에 북에 다 따를 수 있습니다만 재산과 지위는 북의 혈통을 따라서 물려받습니다. 월로프족의 전통적으로 금속세공이라든가 바구니 짜기, 또 자수, 가죽공예에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로프족의 복장, 전통 복장 같은 게 보이죠? 네, 세네갈에 주로 살고 있다. 웰로프인 자, 월로프가 이렇게 주요 분포 지역을 갖게 된 배경은 바로 이제 과거에 왕국의 세력이 컸을 때 이제 역시 우리가 보았던 말린케족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이제 분포하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는 좀 나일의 정치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잘 공부해 주어야만 나이지리아의 정치 경제를 공부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1차 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